오늘은 배철영 교수님의 깊이 있는 강의를 바탕으로 영시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힘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시라고 하면 좀 어렵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싶으셨던 적 없으세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아주 강력한 관점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시는요, 그냥 종이 위에 얌전히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바로 길들일 수 없는 살아 숨쉬는 야수와 같다는 겁니다. 시인 메리 올리버의 눈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메리 올리버는 시를 쓰는 그 영감의 원천을 작고 끔찍한 야수, The Little Terrible Beast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건 시인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인 자신이 온몸으로 부딪히고 씨름해야 하는 거대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시의 한 구절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Sometimes I wanted to crave apples, but it wants red meat, dripping. 배철영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시인은 그냥 사과처럼 좀 평온하고 아름다운 걸 쓰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시라는 야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를 원한다는 거죠. 시인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싸움, 그 갈등이 느껴지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그 갈등이 한눈에 보이죠? 왼쪽은 시인의 바람이에요. 사과나 평화로운 작업 같은 이성적인 계획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시의 본능은 완전 반대입니다. 핏물 흐르는 붉은 고기, 물속으로 찬범 끼어드는 그런 원초적인 힘. 시라는 건 이렇게 시인이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야수 같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Sometimes I want to use small words, but it starts shocking the dictionary. 나는 그냥 소박하고 작은 단어들을 쓰고 싶은데 이 야수가 갑자기 사전을 통째로 뒤흔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 진정한 시인은요, 그냥 좋다, 슬프다 같은 평범한 단어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이 감정을 표현할 단 하나의 완벽한 단어를 찾아내라고 시인을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칠고 야수 같은 시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가 어떻게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는지 엘프리드 테니슨의 시 참나무, 더 오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테니슨이라는 시인은요, 찰스 다윈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세계관이 막 흔들리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바로 그럴 때 테니스는 변하지 않는 자연, 특히 이 참나무를 보면서 인생의 사계절을 견뎌내는 지혜를 노래했던 겁니다. 시 전체를 영어 원문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Live thy life, young and old, like yon oak, brightly bold, bears his brow in March and May, sinks his head in summer spray, contented to be bare and grim, crowned with leaf, and stained with deep Indian summer sky. Then follows autumn, changed for him, then winter, and the sound of his own fall. And all his leaves fall, and he stands naked in the blast. But when the woods are bare, he still is king of the woods.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저 참나무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라. 봄, 여름의 화려함을 지나 가을, 겨울의 시련 속에서 모든 잎을 잃고 벌거벗은 채 서 있지만 바로 그때 숲의 진정한 왕이 된다는 그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참나무의 사계절이 꼭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지 않나요? 보세요. 봄에는 청춘처럼 은빛 초록으로 빛나고 여름에는 전성기처럼 잎이 무성하죠. 그러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벌거벗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지막 단계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교수님이 정말 강조하신 핵심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잎사귀, 그러니까 성공이나 명예, 재산 같은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도 우리를 굳건히 서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뿌리, 우리 내면의 힘에서 온다는 겁니다. 시가 이 진리를 정말 간결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시 전체가 주는 커다란 교훈을 봤다면 이번엔 좀 더 작게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단어 하나에 숨겨진 그 놀라운 힘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다시 메리 올리버의 시로 돌아가 보죠. 메리 올리버는 이성과 증명,
그러니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만으로 세상을 보는 걸 되게 답답해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시 내가 사는 세상에서 선언하죠. 내가 사는 세상은 그런 좁은 세상보다 훨씬 더 넓다고요. 자, 이 단어 한번 보시죠. believe, 믿는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믿다가 아니에요. 교수님 분석에 따르면 이 단어는 live, 즉 살다 라는 단어에 강조하는 말 be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believe는 그냥 수동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제대로 아주 강렬하게 살아내는 행위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maybe, 어쩌면 이라는 이 단어도요. 우리는 보통 maybe라고 하면 좀 자신 없고 불확실한 느낌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메리 올리버에게 이 maybe는요. 정답은 없어.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 라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 딱딱한 확실성의 세계에 던지는 도전장 같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영시의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특히 중학교 영어 수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문가 팁 4가지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보다 질입니다. 여러 시를 훑고 지나가는 것보다 딱 한 편이라도 제대로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문법도 보고 단어도 뜯어보고 그 안에 숨은 이야기도 찾아보고요. 둘째, 정답은 없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시를 읽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자유롭게 상상하고 질문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공부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셋째, 꼭 소리내어 읽게 하는 거예요. 낭송하면서 리듬을 타다 보면 시가 몸에 착 달라붙거든요. 암송까지 하면 마음속에 시 한 편을 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시의 이야기를 너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시를 읽으니까 내 경험 중에 뭐가 떠올라?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게 돕는 거죠. 오늘 나는 모든 이야기를 배철현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딱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시는 언제나 나를 위해 최선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우리에게 뭘 강요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따뜻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시가 가진 정말 다양한 힘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시 한 편을 심어보시겠어요?